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 끝났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또 부정선거합니다. 절대 안 끝났고요. 부정선거와 오랫동안 싸워오신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한성천 노조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밝히다가 중앙선관위에서 말하자면 쫓겨나시고 재판도 받고 이러셨는데 노무현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밝히셨다면서요? 예, 밝혔습니다. 네, 예. 그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면 노무현도 결국 좀 앞으로 다가오세요. 예, 예. 좀 더 예. 다가오세요. 네, 노무현도 결국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예, 부정선거였다. 이거 큰일 났네. 자, 이게 그 재판금 했던 사건. 예. 이 자료는 재판하면서 네. 그 형사 재판에는 그 증거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로 예. 설명을 주시죠. 예. 쭉 뽑으셔도 예, 됩니다. 네. 예, 형사 재판에는 증거 목록을 반드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증거 서류 등 해가지고 사건 번호가 2012 고합 201입니다. 네. 그리고 그 피고인은 이재진 한영수인데 한영수는 개명을 해서 한성철입니다. 제가 네. 본인입니다. 본인이고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증거 명칭이 붙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그 성명, 참조사항, 뭐 부인, 이제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부인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증거 의견이 있고 증거 결정이 있고 네. 증거 조사 기일이 있습니다. 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증거를 동의를 하고 증거를 결정해도 동의를 하고 결정한 기일이 몇 차 공판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판 횟수입니다. 이게 11차 공판. 예, 11차 공판에서 이렇게 네. 확정됐다. 네, 그런데요. 증거로 이제 받아들여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급이 151건의 문건을 증거를 전달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 증거는 한성철 위원장이 노무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그 증거를 예, 서류를 예, 다섯 증거를 이제 재판 공판을 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확정이 됐다는 건 증거 인정이 됐다는 예, 증거는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다투는 자료가 되는 네.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조사기일 14차로 151건이 이제 확인이 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확인이 됐는데 그 증거가 확인되고 나서 검사가 고소 고발인 정의 신청을 했습니다. 네. 고소인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그다음에 고발인은 성남 분당구 선관위 직원. 이제 그 두 사람을 정의 신청해서 누구를 고발한 거예요? 한성철 예, 위원장을 저를 막무가내 조사다. 한영수라고 되어 있는 건 개명하기 예, 전입니다. 개명했습니다. 개명 전에 제가 한영수였습니다. 네, 예. 네. 저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때 검사 앞에서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전다 입증을 밝혔습니다. 검사 그래서, 앞에서 예. 부정선거의 입증을 예, 밝혔다. 다 밝혔습니다. 네. 진술을 하고 진술서가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사한테 물었습니다. 검사님 기소할 거요? 가니까 저 절대 기소 못 합니다. 네. 왜냐면 밝혀졌으니까. 그랬던 사건을 기소가 되었어요. 네. 그 수사검사 윗선에서 기소를 했는 것 같아요. 네. 기소를 해놓으니까 그 검사도 내몰라고 내비두고. 그 밝혔을 때 검사는 기소 못한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이게 부정선거가 예, 예. 밝혀졌기 때문에 예.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아닌데 부정선거라고 한 한성천 위원장을 고발한 건데 예. 고발했으면 그거를 기소를 해버리면 부정선거가 아닌 게 되니까. 예, 아닌 게 그 부정선거가 밝혔는데. 예, 밝혔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네. 부정선거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억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기소돼가지고 아까 증거조사 기일을 다 거치면서 14차 공판으로 151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증거로 확정이 됐는데 그다음 정인을 신청했습니다. 네. 고소고발인이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검사가 먼저 신문을 하고 네. 저희들은 그 피고인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예. 반대 신문을 하면서 여기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다 질문을 했습니다. 네.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가 고소고발한 내용을 또 물었습니다. 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 말이지 중앙선관위 지시받았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네. 지시받았구만.
당신이 남을 고소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기가 고소해놓고 고소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질문했어요. 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재판장에서 정의신문에서 반대신문에서 부정선거가 확인되고 그게 이제 고발이 무고라는 게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검사는 정직한 검사 같으면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 취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자기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철회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철회 신청을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거 한번 신문을 해보자. 이렇게 내가 확인을 해야 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재판부도 얼씨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증거를 없애버렸다는 얘기네. 없애버렸다는 얘기네. 151건 중에 125건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정적이었던 예, 결정적.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재판이 끝날 적에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판결문에 그 내용을 안 넣습니다. 처리시켰으니까. 그럼 뭡니까? 부정선거 아니다는 거짓말 사기 판결을 하려고 그런 행위를 저질렀는 증거를 은닉을 한 거예요. 은닉, 증거를 은폐시키고. 근데 그 120 몇 건의 125건이요. 5건의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예요. 결정적인 단역 증거입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 중앙선관위 공문입니다. 공문이고 법원 결정이고 이건 자기들이 그 공문을 내용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과감하게 검사가 마치 검사 판사가 짠 것 같아요. 검사가 딱 신청하니까 판사는 그 뭐 시간적 여유도 없이 4월 6일 날 2000년 4월 6일 날 신청했으면 4월 7일 날 재판부에 넣었습니다. 4월 7일 날 재판부에서는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철회를. 그리고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당일날 바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재판하면서 재판 과정이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해서 바뀌어졌다. 재판을 다시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뭔 재판을 하는 거 아니냐. 부정선거 다 밝히고 그 고소인 고발인이 무고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 굉장히 강력하게 재판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뭐라 하냐. 기피 신청하시라고. 지금 겁이 나니까. 그렇게 기피를 했습니다. 네. 기피를 했는데 다음 판사가 또 재판부가 변경돼 갈렸습니다. 그 판사는 내용을 보니까 재판했으면 안 될 사건이거든요. 내용이 네. 서로 모순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판사는 건드리지도 안 하고 그대로 지나가니까 1년 정도 근무했는데 보통 2년 근무합니다. 판사는. 1년 정도 그 재판부에 근무를 하는데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인사이동을 시키고 그다음 온 판사가 아까 김태엽 판사. 서울 남부법원의 수석 판사가 부산 지방법원으로 왔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계속 묵히다가. 예, 2002년 3월 달입니다. 3월 20일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19년 이제 예, 사건인데 19년. 예, 예. 2002년까지 이제 그다음 묵히다가 예, 묵히다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난번 그 철회 신청을 받아준 판사가 여기 증거조사 기일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예. 기록을 빼버렸습니다. 기록을 한다는 게 뭔 기록을 한다? 이 기록을 확정됐다는 기록을 확정됐다는 기록을. 예, 기록을 반드시 그 변경사항을 또 기록을 다 해놔야 됩니다. 요거를 다시 변경합니다. 요거를 이제 변경하고 다시 이제 이 피고인이 작성을 합니다. 이제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 김태엽 판사가 이 기록을 하지 않는. 김태엽 판사는 그때 김건희 여사의 그 자료 공개하라고 그렇게. 예, 그 판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판단한 그 판사예요. 예, 그 판사입니다. 그 판사가 이건 공란이 비가 있는 걸 보고 이건 증거를 확정하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 저희들도 이거 뭐 공란이 되어 있어요. 뭐 사실대로 이 증거 목록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허위 공문서거든요. 항의를 했어요. 그래 증거가 뭐 있냐 이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녹음 녹취 속기 신청을 했거든요. 속기록을 제시를 했어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증거조사기를 속기 내용대로 기록을 하니까 그 철회 신청이 거의 말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증거가 확정된 증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 증거를 넣는 탄핵 증거는 완전 그 재판 과정이 뒤집히는 겁니다. 밝혀지는 겁니다. 탄핵 증거를 냈는데 그 탄핵 증거라는 건 노무현 탄핵 증거예요? 아니요.
이 탄핵 증거라는 무슨 뜻이고 하면은 그 진실이 밝혀지는 획기적인 증거, 진실이 밝혀지는 획기적인 증거를 탄핵 증거랍니다. 그 사건을 탄핵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예. 그 증거를 탄핵 증거를 철회 신청 받아들여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음 김태엽이가 맡았는데 그 증거조사 기기를 증거를 내놓으니까 이거 증거 목록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하니까 작성이 됐습니다. 네. 작성이 되니까 뭡니까? 앞에 최진국이라는 판사가 처리를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불법 행위이 드러났어요. 네. 그러고 확정된 이 증거를 저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례상 그리고 법으로도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확정된 증거를. 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명확한 증거를 다 냈는데 그거를 증거 맞다 하고 다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재판이 불리하다고 이제 부정선거가 드러나니까 불리하다고 부정선거 확인된 증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예, 이해 못 하시는 말씀. 잠깐만요.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럼 재판 많이 해보신 사람은 알지만. 예, 맞습니다. 몰라요. 예, 맞습니다. 예. 검사 이제 이 고발을 선관위에서 해서 한성천 위원장이 이제 피고인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정선거를 밝히다. 그래서 검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들고 가서 증거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조사 단계에서는 그게 이게 증거가 맞네 하고 증거가 채택이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된 건데 재판장에 올라가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검사하고 판사하고 그걸 증거를 뺀 겁니다. 예, 뺀 것도. 증거 재판장에서. 예. 그런 겁니다. 예, 그겁니다. 네. 그거는 뭐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네.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요. 예. 그런 사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김태호 판사는 나 모르겠다. 최종검 판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미루는구나. 전임 판사가 했으니까 나 모른다. 예.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적법 절차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들도 재판을 적법 절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태호비는 뭐냐. 당신들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법 재판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저께 제가 공수처에 이 자료하고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 이게 2019년 재판인데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2012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연결되고 네. 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판사들이 와서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자기가 무죄를 때리면은 그 법원 집단에서 그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네. 그게 겁이 나서 판사들이 눈치만 보다가 재판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10년 동안 재판이 이렇게 1심에서 그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재판부에서 무죄를 때린다는 건 한성천 위원장이 무죄가 되면 부정선거가 확인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선관위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다 뒤집히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니까 맞습니다. 예. 무죄를 때리지도 못하고 그렇다니 유죄를 때리자면은 유죄라는 거는 한성천 위원장이 거짓말로 했다는 건데 거짓이 아니라 증거는 자기들이 다 봤기 때문에 유죄도 못 때리고 무죄도 못 때리고 여태까지 10년간 끌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재판부가 끌었냐 하면 재판부는 대법원 이제 다 법원이잖아요. 법원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또 법원의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고 법원과 중앙선관위가 같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을 다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예,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건 이제 2019년 재판. 예. 이것은 뭐가 하면은 검찰과 법원이 검사와 판사를 행동을 볼 적에는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사건은 형사재판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철회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위반하면서
재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렸어. 예. 우리나라 부정선거 이 내용을 전다 경쟁을 하고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서 네. 간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겠네요. 한성천 위원장이 이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부정선거를 노무현 때부터 밝혀냈는데 노무현 때 부정선거를 했고 예. 그다음에 4.15도 부정선거. 예, 맞습니다. 예. 지난번도 부정선거. 예, 다 계속 부정 자동입니다. 자동. 대선도 부정선거 예. 지금 했는데 예. 그 부정선거를 뛰어넘게 투표를 하는 바람에 간신히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죠. 간신히. 예, 간신히 됐는데 사실은요.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예, 선거법으로 판단하면요. 그 표만큼을 따지기 전에 다 무효입니다. 사실은. 예, 부정선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진짜 대한민국 헌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선거가 다 부정선거라는 얘기는 중앙선관위가 예. 부정선거를 해먹은 몸체라는 거죠. 예. 중앙선관위가 그 선거법 절차를 전부 다 위반하는. 중앙선관위가 왜 부정선거를 할까요? 돈인가요? 중앙선관위가 돈을 먹고? 예, 돈은 그 모르겠고요. 예. 2002년 그 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때 부정선거했는데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선거부터는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이 모를 뿐이에요. 아니 그 중앙선관위는 왜 예, 중앙선관위는 왜 부정선거를 했냐? 할까요?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중앙선관위 위원장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은 도둑질 할 때 나쁜 돈을 훔치기 위해서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예, 권력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왜 부정선거를 중앙선관위 할까요? 저는 돈 아닙니까? 예, 제가 볼 적에는 그 나쁜 불법 정치 권력자 있잖아요. 예. 권력자의 하수인이 돼가 그런 짓을 했는 거예요. 그때 하수인이 예, 하수인이 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상 딱 위반입니다. 예. 위반인데 그거를 강행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때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되는 행위는 전부 무효다. 하지 마라.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 한나라당에서 그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답니까? 예. 증거를 전다 확인했습니다. 투표지하고 전 확인했습니다. 투표지를 확인해 보니까 전자개표기로 인한 해킹 조작이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드러났구나. 제가 그때 노조위원장으로서 중앙선관위 피고 참관인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로 해킹 한 장이라도 나오면 선거 무효 선언하겠다고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수백 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났어요. 선거 무효 선언하시오. 뭐합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그걸 했지요.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를 파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파면을 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저를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일체를 지금까지 다 밝혀낸 거예요. 그 중앙선관위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의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이제 우리 일반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중앙선관위 핵심 한두 명하고 뭐 양정철이든지 조혜주라든지 이런 외부 그때도 조혜주가 선거과장이었습니다. 과장이었어요. 예, 그때 조혜주가 부정선거에 선관위 담가놓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양정철이나 조혜주는 이제 문재인 정권, 문재인 파들하고 이어져 있으니까 예, 예. 그런다고 치는데 예, 예. 그런데 왜 계속 그러면은 자기들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닌데 중앙선관위 현직 사람들은 왜 거기에 가담하느냐. 현직 사람들은 왜 가담하면요. 사실은 2002년 대선 끝나고 나서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결정을 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납니다. 그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사기 판결을 해버리니까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은 경쟁을 해줘야 됩니다.
경쟁을 하면은 뭡니까? 앞에 그 판결한 법관들 관련된 선관위 고위직들 전부 다 감옥 갑니다. 감옥 가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그게 요번에 사유로 재판 139건 걸렸다니까 네.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유. 그게 밝혀지면 대법원 자체가 법원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믿었던 너가 국민을 속였습니다. 국민을. 속여버린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그러면은 예, 예. 목적이 없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부정선거가 공명선거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적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제가 돈이든 예. 뭐가 무슨 매수든 뭐가 있어야 그렇게. 예, 제가 노조위원장 때 예. 그걸 다 밝히면서 지금부터 국민들 모르게라도 제대로 가라. 가면 국민들은 모른다. 제대로 가야 되지. 이 길을 들차냐면 너가 다 죽는 거 안다. 너 제발 그렇게 바르게 이제 가라. 너가 스스로 들치면 목이 다 날아가니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한다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 부정선거한 거를 밑에 직원들은 부정선거를 몰라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옛날 관례니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선거법은 성문법이기 때문에 관례가 통하지 않습니다. 관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은 어떠냐. 선거법을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선거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부정선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관위 내부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면 그 친구는 선관위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아웃시킵니다. 어떤 비리를 물고 흔들어가지고. 선관위 중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선관위 예산이 제가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네. 왜 그러냐면은 선관위 직원이 또 많이 불어났고 그 전산 조직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필요 없는 전산 조직을 사용하면서 국고를 낭비시키면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1조. 예, 제가 1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정선거를 하는데 그렇게 돈을 미치겠네. 지금 이 진실이 밝혀지면 현재는 우리가 창피스럽지만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그대로 그러니까 깔아앉아 버립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선관위 다 작살나고 법원 다 작살나고 검찰 작살나고 수사 안 했던 검찰 작살나고 국회도 작살납니다. 국회 작살나고 언론도 예, 취재 안 했으니까 작살. 예. 대한민국이 다 상부층이 다 작살나니까 예. 상부층이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예. 너도 무너지고 우리도 예, 무너지니까 그냥 덮고 가자. 덮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덮고 말씀 가는 진짜 거예요.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게 밝혀지가 다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면요 유튜브 방송사가 공영 방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무너지고 우리도 무너지니까 우리도 취재하지 말고 우리도 조사하지도 말고 우리도 수사하지도 말고 우리도 재판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도 건들지도 말고 그냥 다 우리의 3권 플러스 4권인 언론까지 전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선관위 직원들만 떵떵거리면서 예, 예. 그것들 뒤에서 또 돈 먹고 이러는 거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 좀 당선 좀 시켜줘라 그러고선 쓱 들어가서 이 서버 조작하면 당선되고 이런 거 없습니까 혹시? 그거는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질 거예요. 비밀리에. 왜 그러냐면 저 전자개표기는 서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해커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전자개표기 그 IP 말고 있으면 들어가야 얼마든지 조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용단을 내서 윤석열 대통령 가담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수사하라. 왜 수사도 안 하냐. 참 답답하네. 아니, 수사하면 끝나는 건데. 끝납니다. 끝나니까. 저를 수사하면 됩니다. 저를. 아니 한성천 위원장 수사하고 아니 증거 자료 예. 많잖아요. 예. 수사하면 끝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듯이 제2의 건국을 다시 상층부 싹 날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답답하네요. 부탁드립니다. 한성천 위원장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그래도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요.